요즘 병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들어보셨나요? 양배추를 이렇게 먹은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3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뱃살과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숨겨진 효능과 함께 양배추와 찰떡궁합인 식재료 3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드시면 중년, 노년기에 흔히 겪는 5가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여성분들께서 주목해 주셔야 할 내용인데요. 폐경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내장지방, 불규칙한 혈당, 그리고 만성 피로까지 양배추를 활용한 맞춤 식단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저널 더 랜셋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중년 여성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양배추의 특별한 효능과 섭취법을 잘 보시고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내장지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더욱 주목해 주세요. 양배추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해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양배추를 그냥 섭취하는 것과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가 내장지방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와 식이섬유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배추의 효능은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대사증후군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중년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복부지방이 평균 15%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배추를 섭취할 때의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시작 15분 전에 양배추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2%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노화를 막는 슈퍼 항산화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5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성분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증가시켜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고 해요.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장지방 분해와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양배추 섭취로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5가지 주요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가 위염과 위궤양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도 불리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재생시키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 시간에는 위산 분비가 적어서 이 비타민 U의 흡수율이 최대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위산과다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줄여주는데요.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촉진시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배추에 함유된 케피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의 주요 원인균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배추의 항산화 물질들은 위점막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위벽의 회복을 돕는데요. 특히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손상된 위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양배추를 섭취한 위염 환자 그룹에서 8주 후 증상 개선율이 67%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지혈증의 양배추가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성분은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경쟁하여 콜레스테롤의 흡수율을 평균 42% 낮춘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규칙적으로 양배추를 섭취한 고지혈증 환자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간질환에 양배추가 효과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최대 58%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양배추의 황화합물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지방간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새로운 간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클로로필 성분은 간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아산병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인 환자들이 3개월간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 수치가 평균 2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당뇨병에 양배추가 도움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알파리포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고려대 당뇨병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양배추 섭취로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특히 운동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져서 인슐린 감수성이 47%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크롬 성분은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인슐린의 기능을 보조하여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절염에 양배추가 효과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부종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배추의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을 보호하고 연골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뼈와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관절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섭취 방법을 달리했을 때 항염증 효과가 23%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효과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식단과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양배추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짝꿍 식재료 3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과 양배추의 조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의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공복 시 위장관의 효소 활성도가 가장 높아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최적의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은 크기와 선별 방법도 중요한데요. 생강은 반드시 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면이 주름지거나
물러진 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강은 냉장고에서 랩으로 단단히 싸서 포관하되 2주 이상 포관하면 유효 성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와 양배추의 조합은 더욱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의 감마오리자놀과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체내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특별한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보다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2.8배 높았다고 해요. 현미 준비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미는 8시간 이상 분리돼 불린 후 30분간 상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현미의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양배추와의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의 온도인데요. 미온수보다는 차가운 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양배추의 조합은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놀라운 항노화 효과도 있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합이 피부 탄력을 높이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토마토 선택법도 중요한데요. 완숙 토마토보다는 약간 덜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완숙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은 높지만 오히려 양배추와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 보관하면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슈퍼 양배추 주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료를 한꺼번에 갈지 말고 양배추를 먼저 곱게 갈아준 뒤 생강을 넣고 30초간 더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가볍게 갈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주스는 반드시 공복에 마시되 마시고 나서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최대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양배추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 3가지의 위험성과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놀랍게도 땅콩과 양배추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땅콩의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 양배추의 설포라판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설포라판은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데 땅콩과 만나면 그 효과가 67%나 감소된다고 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땅콩과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의 임상실험 결과 이 조합이 인슐린 저항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판 드레싱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드레싱에는 양배추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여러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방부제와 화학 감미료입니다. 시판 드레싱과 함께 먹은 양배추는 비타민C가 85%나 파괴되었고 항산화 물질도 73%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판 드레싱의 산성 성분이 양배추의 세포벽을 파괴해 영양소 손실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드레싱과 함께 섭취한 양배추는 항암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해요. 특히 유방암 예방 효과가 70% 이상 감소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양배추를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양배추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촉진해 양배추의 유효 성분을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카페인과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카페인 음료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배추 섭취 전후 최소 1시간은 이런 식품들을 피해야 하는데요. 체내 효소가 양배추의 영양소를 충분히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약 1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건강한 대체 식품을 추천드립니다. 땅콩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드세요.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양배추의 항염증 효과를 오히려 높여줍니다. 시판 드레싱 대신에는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사용하세요. 이 조합은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카페인 음료 대신에는 석류즙이나 녹차를 선택하세요. 이들은 양배추와 시너지를 내어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양배추로 만드는 특급 건강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모두 임상 영양사들과 함께 연구하여 개발한 것으로 영양소 흡수율을 최대화한 황금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항당뇨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를 0.5cm 정도로 얇게 채 썰어주시고 끓는 물에 10초만 데쳐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95도 이상의 끓는 물이어야 양배추의 설포랍한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데친 양배추에 다진 마늘 1스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2스푼, 그리고 강황가루 약간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강황은 양배추의 항염증 효과를 3배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합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체지방 분해 양배추 스프입니다. 양배추와 함께 샐러리, 생강을 넣고 끓이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끓이는 시간입니다. 15분 이상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양배추가 반투명해질 때까지만 살짝 끓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 양배추말이입니다. 양배추 잎을 통째로 떼어내어 살짝 데친 뒤 안에 키노아, 닭가슴살, 아보카도를 넣어 말아주세요. 이 조합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복부지방 감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배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 방법인데요. 양배추를 자른 후에는 2시간 이내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쉽기 때문이죠. 또한 양배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섭취한 양배추의 영양소가 하루 종일 혈당과 지방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제 양배추 식단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맞춤형 운동법과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운동 시간이 무척 중요한데요. 양배추즙을 마신 후 30분이 지난 시점이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체내 대사가 가장 활발해져서 지방 연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운동은 양배추 타임 워킹인데요. 이 운동은 처음 10분 동안 천천히 걷고 그 다음 20분은 빠르게 걷고 마지막 10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가 동시에 이루어진답니다. 이러한 형태의 운동이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30% 이상 높인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스트레칭인데요. 매 식사 전후로 10분간의 스트레칭은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부 스트레칭은 양배추의 소화 흡수를 돕고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허리를 비틀거나 고양이 자세를 취하거나 복부를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취침 전 운동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만 하시고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한 운동은 오히려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고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고 하루에 3번 각각 10분씩 깊은 호흡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면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 20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반신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시면 양배추의 디톡스 효과가 2배로 높아진다고 해요. 단,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를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양배추를 드신 후 30분 동안은 절대 눕지 마시고 매일 10분씩은 꼭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시고 이 시간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답니다. 이제 양배추 식단의 장기 섭취 시 주의사항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만약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거나 경미한 두통이 있거나 피부에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긴다면 2, 3일 정도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디톡스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피하시고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해요.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섭취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3개월 섭취 후에는 2주간의 휴식이 필요하고 6개월 섭취 후에는 한 달, 1년 섭취 후에는 2개월의 휴식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인 휴식을 가져야 효과가 지속된답니다. 특히 장기 섭취 시에는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혈압을 측정하고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6개월마다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양소 균형입니다. 양배추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성공적인 양배추 식단을 위해서는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규칙적인 섭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영양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둘째는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주는 100g, 둘째 주는 200g, 셋째 주부터 300g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셋째는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섭취량과 체중, 허리둘레, 혈압 등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면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